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 서울 근교에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사는 건 늘 그렇듯 평범하지만, 때때로 삶이란 게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해요.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친정 아버지가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병은 아니겠지 했는데 병원에서 오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갓 출산한 직후라 마음대로 친정에 자주 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집에 계시면서 아이를 봐주셨지만 제가 친정에 갈 때마다 은근히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치 때문에 제대로 아버지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살던 오빠와 새언니가 고맙게도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를 많이 챙겨주셨죠. 병원에서 지내는 아버지를 밤낮으로 돌보면서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도 새언니의 정성과 헌신 덕분이었죠. 그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새언니 덕분이었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친정엄마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를 간호하시느라 기력이 많이 쇠약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엄마 곁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 돌보는 걸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아빠를 보낼 때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회가 크다 보니 이번에는 정말 엄마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상황은 제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친정을 챙기냐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부모님은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오빠랑 언니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며칠 뒤 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엄마 상태가 어떤지 들여다보고 같이 병원도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까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오빠, 지금 통화 가능해?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 마음고생도 크셨고 몸도 확실히 약해지신 것 같아서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 그런데 검진 결과에서 암이 발견됐어. 다행히 아직 치료는 가능한 상태라서 병원에서는 통원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 오빠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부모님 건강이야 늘 신경 쓰이지만 막상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까지 아프시다니.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겹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찔했어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아버지 병간호 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나 보다. 너 혼자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느라 고생 많았다. 이번에도 내가 한국 들어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엄마 좀 신경 써줘. 내가 외국에 있다 보니 네가 많이 고생한다.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항상 제가 동생이라는 이유로 오빠가 이런 일들을 맡아줬으니까요. 아니야, 오빠. 저번에 아버지 병간호는 오빠랑 새언니가 다 해줬잖아. 엄마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이도 벌써 4살이라 이제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아니야. 내가 엄마 챙길 수 있어.
오빠는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나면 종종 엄마 보러 오기나 해. 솔직히 엄마가 아프신 것만 해도 속상한데 오빠까지 마음 쓸까봐 그런 생각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가 외국에서 멀리 사는 만큼 저라도 이렇게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사실 아버지 병간호 때도 오빠가 한국에 와서 거의 다 책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고맙다.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어머니 신경 쓰면서 너 몸도 잘 챙기고 그러다 너도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돈 필요하거나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고. 오빠는 항상 그렇게 따뜻했어요. 돈 걱정도 내 몸 걱정도 하면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거든요. 아버지 병간호를 할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외국에 있어도 오빠는 항상 우리 가족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제가 엄마를 잘 챙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기대와는 다르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마자 불만 섞인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어머니가 아프시니? 병간호를 또 하게 생겼구나. 이번에도 네 오빠가 한국 들어오는 거지? 너도 병원 가서 싹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몸보다는 제가 병간호를 맡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신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 병간호 하기로 했어요. 아빠 아프셨을 때는 제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신경 못 써드린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더 신경 써드리려고요. 저도 이제는 그냥 듣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제 입장만 생각하다가 마음에 남은 후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 일만큼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손주는 누가 챙기냐? 이번에도 그냥 네 오빠 오라고 해라. 너는 서방이랑 자식 챙겨야지 어딜 다닌다고 하니? 여자는 시집 가면 시댁 귀신 되는 거야.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시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시댁만 신경 써야 한다는 건데 그게 저한테는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게다가 엄마가 속초에 사시고 다니시는 병원이 강릉에 있다 보니 장거리 운전도 필요했지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엄마 모시고 다니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마치 제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 집안일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된 건 사실이에요. 가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너가 엄마 신경 쓴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니 아이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그리고 냉장고 속은 또 왜 이래? 너 친정엄마만 신경 쓰고 다니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손주를 더 챙겨야지. 이럴 거면 너 친정엄마 따라다니면서 병원 다니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면서 따라다녀야지. 집이 깨끗하고 음식이 되어 있어야 아범도 일하고 와서 집에서 쉴 거 아니니. 집이 이러면 남자가 바깥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 말에 솔직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제가 참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는 시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참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너무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을 더 잘 챙기고 아버지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줄 걸.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어요. 남편이 2-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알아서 밥도 잘해 먹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저만 집안일을 해야 하죠? 남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한테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후회 없이 엄마 병간호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내 엄마 내가 챙겨야지란 생각에 힘을 냈어요. 친정 아빠 때는 제가 말을 잘 들었었는데 친정 엄마가 아프고 나니 말 안 듣는 제가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본인은 신경도 안 쓰는 딸들이랑 제가 비교가 되었겠죠. 저희 시어머니가 딸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대부분 딸들이 엄마를 챙긴다고 하는데 저희는 신우가 2명이나 있고 가까운 서울에 살고 있어도 한 번은 안 오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신우가 2명이나 있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다들 신우가 어떤지 잘 봐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제 상견례 날에도 안 오셨었거든요. 한 분 정도야 그럴 수 있지 했는데 2분 다 안 오셔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들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들이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자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싸우기도 하신 것 같은데 매번 아들만 찾는 모습에 화가 나서 시어머니랑 잘 안 보고 사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식 날에도 시어머니랑 저랑 친정엄마랑 같이 메이크업을 하고 시누이 2명은 다른 곳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오셔서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결혼식 끝부분에 가족끼리 사진을 찍으려고 시누이 분들을 찾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2분 다 예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긴 하구나 느꼈죠. 사진 찍을 때 시누이 분들이 없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경우 없는 것들. 어떻게 동생 결혼식 중간에 나갈 생각을 해. 가족 사진 찍어야 한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쓸모없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신우들을 나무라실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도 신우들의 입장도 다 이해가 가긴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사랑이 남다르셨고 그 애정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신우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아들 편애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신우들이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친정을 챙기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에 가는 것도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그 분위기가 더 심해졌죠. 신우들은 명절 때도 얼굴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명절날 시어머니 댁에 모여야 한다는 말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신우들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우들이 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하고 있으니 더더욱 불편해하셨던 것 같아요. 예, 결혼하면 출가회인 되는 거야. 우리 애들 봐라. 시집가니 시댁 챙기느라 친정 못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애들 안 온다고 뭐라 하니?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친정 가지 말고 시댁에만 있다가 가렴. 시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애초에 결혼하면 여자가 친정에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그 옛날 사고방식을 고수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 오빠는 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친정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오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사는 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점을 이해하지 않으시니 답답한 마음이 컸죠. 어머니, 저희 오빠가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부모님을 챙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식된 도리로 친정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들만 자식인가요? 딸도 다 귀하게 키우잖아요. 저는 최대한 웃으며 부드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대답에 별로 만족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친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친정 부모님께 신경을 쓰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저 나름의 방식으로 부모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 눈에는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친정에 꼬박꼬박 가고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이 시어머니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하루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를 교육시키라는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너는 네 차 교육 안 시키고 뭐하니?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아야지. 매번 말대꾸하고. 친정은 왜 이렇게 자주 가는 거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더 많이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거나 어머니 말씀이 끝날 때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전화를 끊으셨죠. 가끔 말없이 저희 집에 오실 때가 있었는데 주말에 저희 어머니 뵈러 같이 움직이거나 저만 밖에 나가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은데 며느리가 계속 친정엄마 챙긴다고 나가 있으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난 상태로 벼르고 계셨어요. 어느 날 하루는 친정엄마한테 가려고 짐을 챙기는 중에 제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놨지? 한참을 생각하면서 찾았는데 결국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찾으면 나오겠지란 생각을 하면서 밖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친정엄마한테 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제가 엄마한테 가는 거 알아서 따로 연락을 안 하셨거든요. 뭔가 의아하단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너 오늘 어디 갈 데 없지? 나 지금 너희 집에 가고 있으니까 집 정리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따 오후에는 나랑 어디 좀 가자. 너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너를 찾아가야 하냐? 며느리가 돼서 먼저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하고 그래야지. 나 같은 시어머니니까 이해해 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예감이 안 좋았어요. 주말이라 제가 보통 친정엄마를 뵈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일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 주말에는 주로 친정엄마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친정엄마한테 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어머님이랑 어디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집에 있거든요. 남편한테 연락하셔서 같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급한 볼일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주말에 친정엄마를 보러 가는 걸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중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전화를 받던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언성을 높이셨거든요. 뭐? 친정에 가고 있다고? 어떡해? 너 지금 지갑도 없잖아.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지갑이 없어져서 찾느라 정신이 없었던 걸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의아했거든요. 남편이 원래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말씀드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면 대답은 하지만 그 외에는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지갑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도 지갑 없는 거 알았는데 혹시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 오신 적 있으세요? 제 지갑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하면서도 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제 지갑을 직접 가져가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 아침에 지갑을 찾지 못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친정에 가야 해서 서둘러 나오느라 지갑 없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알고 계시다니. 저는 마침 친정까지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아서 차를 세우고 전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조금이라도 더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너가 시어머니도 안 챙겨, 하늘 같은 남편도 안 챙겨. 그래서 내가 괘씸해서 지갑 가져가면 친정에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어제 가서 가져왔다. 그런데 지갑도 없이 어떻게 움직인 거니? 네 남편한테 돈 달라고 했어? 너도 지갑이 없거나 그러면 하루는 집에 있을 것이지. 어떻게든 친정으로 가니? 너도 좀 적당히 해라.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지갑을 시어머니가 가져가셨다니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저 친정에 너무 자주 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지갑을 가져가신 거라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솔직히 조금은 섭섭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막고 싶으셨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친정에 많이 가니까 본인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 좀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일을 가볍게 넘겨야 할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스러웠지만 너무 황당해서 대화가 길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시작이었어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시거나 아예 숨겨놓기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제 친정 방문을 방해하셨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 번은 제 차키를 숨겨놓으셔서 정말 곤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죠. 남편에게는 이미 지갑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었지만 그땐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해보자고 했던 남편도 이번 일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그간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도 결국은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니, 친정엄마가 아파서 딸인 내가 챙기는 건데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거 보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도 내가 친정엄마 보러 가는 거 싫어? 지금 우리 엄마 상태 어떤지 알잖아. 신장이 원래 안 좋으셨는데 당뇨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집이라도 가까우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멀리 계시니까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저는 정말 서운함에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너를 찾는데 네가 없으니까 그러지. 사실 너도 나나 우리 아들 챙기는 것보다 장모님 챙기느라 정신 없잖아. 나도 솔직히 짜증날 때가 많아. 우리 엄마는 오죽하겠어? 장모님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뻔히 나랑 손주 있는 거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당신이랑 같이 병원 가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요즘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한 번에 가는 노선도 있을 텐데 굳이 당신이랑 가야 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항상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오히려 저와 제 엄마의 잘못을 말하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당신은 그럼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한 달에 한 번, 아니, 세 달에 한두 번만 갈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내가 맨날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는 거 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같이 가자고 한 적 있어? 주말에 아빠가 애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평일에 내가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하원하기 전에 와서 애기 보잖아. 평일에 당신이 뭐 하는 거 있어? 회사만 갔다 오잖아.
그럼 주말에는 당신이 애를 좀 봐야지. 사실 평일에는 엄마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도 아이나 남편 때문에 그냥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 남편이 저한테 너무한다고 하니까 참 서운했죠. 우리 엄마 상태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남편과 큰 싸움을 한 뒤 결국 저는 친정 엄마를 뵈러 갔어요. 사실 속상한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물어보셨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버스 타고 다닌다니까 너무 무리하면서 오지 않아도 돼. 친정 엄마는 몸도 안 좋으면서 제 걱정을 하는 모습에 제가 왈칵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니 저희 엄마도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슬그머니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냥 요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나 봐요. 남편도 친정엄마가 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 땅이 평수도 적지 않고 위치도 좋아서 가격도 높았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해서 몸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오늘은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당신은 가는 길에 눈이라도 좀 붙여. 당신이 건강해야지. 갑자기 저를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걱정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친정엄마를 보러 가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친정엄마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좀 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먼저 들어갔죠. 한참을 엄마랑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빈손이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다녀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뜬금없이 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